리츠가 많이 이 투자자들로부터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일단 보여주신 이 그래프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2009년만 해도요. 세계 리츠 시장의 수익률은 일본을 제외하고요. 모두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네. 뭐 2009년 하면은 뭐 주식도 많이 올라갔지만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리츠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냈는데요. 뭐 2009년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리츠 수익률을 보면 한 85%의 높은 수익을 냈고요. 네. 또 홍콩 리츠를 보면 한 65% 수익을 냈고요. 또 세계 최대 시장인 뭐 미국 시장이죠. 미국의 리츠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성이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고 성장성이 약간 좀 낮은 시장입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28%의 수익을 냈습니다. 한국의 리츠 시장은 29%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리츠 시장이 2009년에 역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의 리츠 펀드의 수익률은 지역별로 또는 투자 대상별로 다소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분들께서 리츠 펀드에 투자를 하실 거면은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앞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1년 수익률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을 위주로 해서 이런 글로벌 리츠 펀드, 우리가 여러 나라에 골고루 투자하는, 주로 이제 선진국에 주로 많이 투자하는 글로벌 리츠 펀드가 아시아 리츠 펀드보다 또는 일본 리츠 펀드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냈고요. 또 이 글로벌 리츠 펀드보다는 오히려 또 이제 이머징 쪽에 투자하는 이런 이 이머징 시장 투자하는 그런 리츠 펀드가 이 선진 시장 펀드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냈고요. 따라서 역시 우리가 리츠 펀드에 투자를 앞으로 하실 거면 이 글로벌 리츠 펀드에 이 일부 좀 투자를 하시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뭐 이런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를 좀 더 주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표에 띄워놓으신 부분이 그 수익률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그런 그래프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리츠 전반적인 그런 거래량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미국 시장이 리츠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리츠 시장이 하루 평균 거래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2000년 이후로 급속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 그만큼 이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이다라는 이 근거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이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이제 주식 운용을 하면서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나가고 뭐 이런 이제 관리하는 측면, 운용하는 측면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리츠 펀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물론 이제 리츠 펀드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문가들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때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잘 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리츠 펀드는 좀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투자를 부동산에 해보고 싶다 또는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리츠 펀드에 투자를 꼭 하시는 거를 말씀을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앞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리츠 시장이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의 발전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최근에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 증권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리츠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은 앞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이제 S&P 500이라든가 그런 주가 상승률과 비교한 리츠 펀드의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좀 펀드 특징별로라든가 지역별로라든가 좀 나와 있는 어떤 수익률 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익률을 지금 업계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리츠 펀드의 숫자는 총 한 33개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리츠 펀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네. 이 가운데 12개 펀드가 최근 1년 수익률이 70%를 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최근 1년 수익률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국가라든가 다양한 나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펀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70%를 넘은 그런 리츠 펀드도 많고요. 또 60%대를 넘은 펀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1년 수익이.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펀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일본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리츠 펀드나 이런 아시아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밑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뭐 아시아 시장이나 또는 뭐 리츠가 많이 발전한 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시장에 투자를 골고루 하는 이런 아시아 퍼시픽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높은 그런 수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선제 시장과 그리고 이머징 시장을 적당히 섞는 그런 구조의 상품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가장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제 리츠펀드의 어떤 수익률이라든가 과거에 있던 어떤 흘러왔던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해주셨다면은,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중요한 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망이라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이제 리츠펀드도 경기랑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게 또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리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전 세계 경기 흐름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 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작년에 바닥을 찍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더블 디비den드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막 경기 회복은 시작을 할 거고요. 앞으로 당분간 이러한 경기 회복의 경기 회복의 모습은 좀 향후 몇 년간은 좀 지속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들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제 리츠 시장도 전망은 굉장히 좀 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리츠 시장이 많이 발전한 미국 시장, 역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전 세계 리츠 시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갈 텐데, 미국은 지금 뭐 올 2분기 정도, 1분기, 2분기 정도의 실업률도 바닥을 찍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주택시장 가격이라든가 거래량도 이미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모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미국의 리츠 시장 역시 좋은 모습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좀 다소 많이 하는 이 글로벌 리츠 펀드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리츠 시장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그중에서 이 선진국 시장도 선방을 했고 또 선진국과 이머징 쪽에 투자하는 그런 리츠 펀드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좀 약물에서 가져가는 것. 반면에 이제 우리가 단일 국가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 일본 시장이라든가 또는 경기가 역시 좋지 않은 뭐 서유럽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는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또는 이머징 쪽에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어떤 투자자분들께서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라든가 일반적인 주식 펀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이것도 해외 펀드이기 때문에 환변동 위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투자자분들께서 좀 유의하셔야 될 점들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리츠의 시장의 어떤 수익률 간의 편차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 이제 리츠 펀드가 일본 리츠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일본 리츠 시장은 뭐 작년에 회복하는 시기에서도 수익률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 시장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좀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시장에 대해 비해서 굉장히 더딜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리츠 펀드의 대상을 잘 골라내는 게 필요하다. 뭐 물론 주식형 펀드나 또는 채권형 펀드도 역시 투자 대상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만 리츠 펀드도 역시 이 대상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글로벌 리츠 펀드와 그리고 뭐 최근에 좀 많이 리츠 펀드가 막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이런 리츠 펀드를 좀 골고루 섞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지금 현재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변동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펀드는 해외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가 많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는 환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기 전에 그런 환변동 위험을 적절하게 어떻게 해치를 하고 이 펀드가 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리츠 펀드 시장에 대해서도 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은데 국내 리츠 시장은 다소 최근에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토해양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뭐냐면은 이 기존의 이제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기존 3년의 어떤 처분 제한 기간을 뒀었거든요. 네. 국내 부동산에. 근데 최근에 이제 국토해양부가 이 처분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결국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 국내 리츠 펀드 시장 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처분 제한 기간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또 향후에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국내 리츠 펀드 시장의 어떤 기대감 또는 수익률도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네. 한 가지 그렇다면은 이 리츠 펀드가 투자하는 뭐 지역이나 국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투자 대상이 뭐 상업용이냐, 뭐 주거용이냐 이런 대상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리츠라고 하는 상품의 주로 투자 대상은 뭐 전 세계적으로 공익 비슷한데요. 물론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투자하는 그 대상이 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피스 건물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 많이들 계신 그런 사무실, 이런 사무환경 이런 쪽의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리츠 펀드 약간 뭐 상업마다 펀드마다 약간씩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주로 이제 오피스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은 크게 이 투자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지금까지 이제 리츠 펀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드디어 또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쪽지 시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문제 내주시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문제 내주셨고 또 정답이 뭐였는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텐데. 네,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별이 5개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네, 대해서 별이 말씀을 5개.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형 상품을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투자자의 어떤 생애 주기에 맞춰서 위험 상품과 무위험 상품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 상품의 이름을 맞추는 게 지난주 문제였죠. 네, 그랬었죠. 별이 5개인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네.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이 뭐였죠? 라이프 사이클 펀드였습니다. 네, 정답 라이프 사이클 펀드가 되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이 계십니다.